딩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제가 별의별 카메라 정말 다 써봤습니다. 의외로 근데 이 360도 카메라는 이상하게 그동안 잘 쓰질 않았어. 아무래도 이 초창기에 접했던 360 카메라가 기대보다 별로였던 게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60 카메라가 이 카메라 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충분하지 않은 화질 되겠습니다. 360도 카메라는 정말로 360도를 다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앵글로 잘라서 사용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잘라서 사용한다. 요겁니다. 360도로 촬영한 원본 영상은 그냥 신기할 뿐이지 그 자체로 주제가 있는 내용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잘라서 쓰려면 실제 해상도도 높아야 하고 해상력 자체도 뛰어나야 그걸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짧은 촬영 시간. 빠밤. 360 카메라는요, 제품 컨셉 자체부터 아주 만들기까지 까다로운 카메라인 것이 카메라 센서가 양쪽 방향으로 위치를 해야 돼요. 또 한쪽으로 거의 180도의 영상을 담을 수 있는 화각이 필요하고요. 내부적으로 그걸 스티칭할 수 있는 프로세싱도 필요합니다. 제가 써봤던 초기 제품들은요, 이 스티칭 작업을 내부에서 하지 못하고 반드시 앱이나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옮겨서만 가능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이 정말 짧았어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써볼 준비가 될 수 있겠다 싶었죠. 세 번째는요, 후반 작업의 어려움. 이게 잘랐어야 하는 원본 특성상 후반에서 우리는 색 보정하고 컷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일단 어디를 쓸지 앵글을 정하고 잘라야 돼. 그런데 영상이다 보니까요, 잘라서 쓸 곳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 이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360 카메라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DJI에서 이 어려운 360 시장에 드디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따단! 꾸준히 360 카메라를 출시해온 절대 강자가 있는데요. DJI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제가 미리 써본 후기를 소개하도록 할 텐데, 특히 제가 이전에 360 카메라를 써보면서 아직은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했던 포인트별로 DJI는 이걸 해결을 했는지, 했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을 보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어. 기존 제품들이 전부 세로로 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360 카메라 중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깝게 생긴 제품은 사실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무게도 시장에 출시된 제품보다 가장 가볍습니다. 183g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크기가 압도적으로 작은 것은 아니라서 휴대성이 더 좋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이런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가 세로 형태가 아니라 가로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360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바로 리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세로로 볼 때보다는 가로로 좀 더 넓게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촬영하는 게 좋을지 볼 수 있어서 저는 가로형이 좀 더 좋았습니다. 하단에는요, 일반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나사선도 있지만 오즈모 액션에서 사용하는 마그네틱 퀵 릴리즈가 있어서요, 셀피 스틱과 연결하고 분리할 때도 편합니다. 저는요, 셀피 스틱과 함께 아래쪽에는 볼텍스 모드라고 특수한 촬영에 사용하는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그 액세서리가 삼각대 다리 역할을 같이 할 수가 있어서 하단에 붙여서 거의 모든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화질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화질이 쓸만한가? 요거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360 영상의 일부를 잘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본 화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현재 일반 소비자용 360 제품 중에서 가장 큰 센서 면적을 활용을 합니다. 1인치 포서드 센서 기준으로 원형의 면적을 사용하고요, 스티칭된 360 영상은요 8K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8K라는 해상도 자체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센서의 형태. 360도 카메라는요, 직사각형 모양의 센서 전체를 이미지 영역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각 센서가 180도 영상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동그란 원형으로 이미지를 기록하고 그걸 합치는 식으로 360도 영상을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센서 중에서 동그란 원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센서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360 카메라들이 센서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숫자로 말하는데 이 숫자의 근거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미지가 꽉 맺히는 센서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장되어 있는 센서의 물리적인 크기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DJI는요 1인치 포서드 센서 기준으로 꽉 찬 영역의 원형 센서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마저도 불필요한 센서 부분을 양옆으로 잘라냈습니다. 360 카메라 최초로 정사각형의 센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360 영상 촬영을 위해 가장 크고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센서가 내장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대 8K 5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는데요. 주간에는요 8K 30프레임 10비트 D-Log M으로 전부 촬영을 했습니다. 센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요 픽셀당 2.4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갖고 있어서 확실히 원본 퀄리티가 뛰어났고요. 빛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조리개도요 1.9로 밝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D-Log M 지원으로 제가 사용하는 매빅 4 프로나 오줌 액션과도 함께 쓰기 편했고요. 특히 360 촬영에서 하늘과 지면이 함께 담기는 상황에서도 최대 13.5 스탑의 개조가 큰 도움이 됐죠. 자, 제가 특히 이 오즈모 360에 많은 기대를 했던 부분이 배터리 사용 시간 되겠습니다. DJI 제품들을 보면요 같은 드론이라도 같은 액션캠이라도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는 경쟁사 제품 대비 배터리 사용 시간이 유달리 긴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오즈모 360의 경우도 좀 더 긴 시간으로 나오려나 이거 기대를 했는데 역시였습니다. 8K 30프레임 기준 실제 100분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카메라 설정에 보면요 장시간 사용 모드가 있어. 이걸 켜면요 똑같이 8K 30프레임 촬영을 하는데 사용 시간만 약 20분이 준 거예요. 총 2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원래 다른 브랜드의 경우 이런 장시간 사용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 알아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낮추게 되는데 이 오즈모는요 8K 30프레임 그대로입니다. 촬영이 가능하고요 해상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촬영 시간만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용한 모드가 되겠죠. 자, 이번에 저도 360 카메라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이건 우리가 의도를 갖고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녹화 버튼을 누르고 다시 녹화를 종료하고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자연스러운 장면을 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녹화 버튼을 누르고 삼각대를 이용해서 한쪽에 이렇게 세워두거나 아니면 거의 의식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들고 다니는 정도 이렇게 쓰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촬영되나 들여다볼 일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든 담기겠지 믿고 냅두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촬영 클립 하나하나의 길이가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60 카메라에게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사용하면서 즐거웠던 게요 후반 작업이 모두 DJI 미모 앱에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컬러 그레이딩 관련된 부분도 앱에서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요거 좀 인상적이었는데 전체 촬영본을 D-Log M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촬영하고서 이걸 공유하려면 컬러를 반드시 만져야 편집이라도 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모 앱에 색 보정과 아예 별도로 로그 컬러 복원 탭이 있어. 쉽게 이야기해서 럿을 한 번에 입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빠르게 촬영하고 빠르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따로 잡아서 뭐 색보정할 시간 없으니까 일단은 러시어보고 색보정 탭에서 간단히 노출 조절하는 정도 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준비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필터들도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을 직접 만지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였어요. 클립을 보면서 원하는 순간 보고 싶은 앵글들 줌인, 줌아웃, 회전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키프레임 뭐 추가해주고 뭐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플레이 해두고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돌려보면서 원하는 장면 정확히 있을 때 다시 키프레임 추가 땡. 이런 식으로 리뷰하면서 적당히 돌려보고 키프레임을 꽂아두면 나중에 재생할 경우 부드럽게 앵글 이동을 하면서 그럴싸한 영상이 완성이 되는 거죠. 뭐 피사체 추적도 있고요. 아예 셀피만을 추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360도 모든 촬영본에서 원하는 장면을 여러 개 뽑아서 쓰면 됩니다. 제가 항상 DJI 제품 리뷰하면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써본 분들은 다 알 거야.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느새 진짜 신동을 비롯해서 브이로그 촬영은 오줌 액션 5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카메라도 잘 안 갖고 다니고 안정적으로 촬영하고 싶다면 오즈모 포켓 3를 들고 나갑니다. 드론은 뭐 매빅 4 프로로 찍고 그냥 뭐든 출시만 하면 그게 메인이 되는 이 DJI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가? 아무튼 이번에도 DJI 입장에서는 첫 360 카메라인데 경쟁 제품 대비해서도 하드웨어에서 뭐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더 나은 부분도 기존 360 카메라를 쓰면서 불편했던 점 정확히 공략하고 있고 아니 이게 내가 너무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짠데 네 좋았어요. DJI 마이크 여러분 쓰고 있죠. 난 이게 제일 좋긴 해. 마이크 미니나 마이크 2를 수신기 없이 바로 직결해서 브이로그로 촬영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DJI 생태계를 쓰는 장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360 카메라에서 후발주자지만 360 카메라를 원래 썼던 분들도 많이 사용해보고 싶었을 것 같고 또 새롭게 도전해보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요 앞으로 신동댕동 촬영에 이리저리 사용해보면서 계속 후기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썸네일.